안녕하세요. 지금은 22일 새벽 1시고요. 오늘의 주제는 곧 파월 금리 인상 발표, 반도체 슈퍼사이클 준비하자, 중국 2차 전지 만 트럭 장착 달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발 핵만큼은, 양지사 작전 아직 안 끝났다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좌 공개하면요, 지금 새벽 1시인데 XOXL이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마이너스 15% 손실 중이고요. 차이나 전기차는 마이너스 15%,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마이너스 12%입니다. 오늘 국내장은 차이나 전기차만 약간 상승했고 나머지는 다 하락했습니다. 지금 2시에 연준에서 금리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분위기는 지금 좋습니다. 전부 다 약간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발표 시간이 1시간도 안 남았는데요. 세 개의 이목은 다 여기로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1%로 올릴지 0.75%로 올릴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지금 시장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0.75% 올릴 것 같고요. 이미 그거에 대한 반영은 미리 돼 있으니까 발표 후에 주가의 흐름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먹거리는 현재로서는 반도체와 전기차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전 기사인데요. 반도체 산업 2030년에 1조 달러 돌파, 자동차 데이터 센터가 주도한다. 2021년부터 2030년 반도체 적용되는 산업 분야별로 성장성 비중은 자동차, 산업용, 전자기기, 소비자용, 전자기기, 유선통신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은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30년에 1조 달러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나왔고요. 차량 전동차와 자율주행 기술이 확대되면서 자동차에 쓰이는 반도체 비중이 8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맥켄지 반도체 산업 전망 보고인데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향후 10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얘기고, 2030년까지 반도체 산업은 연평균 성장률이 6에서 8%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월 달에 난 기사인데요. 2025년 슈퍼사이클 겨냥 반도체 업계 3년간 혹한기 속 초격차에 대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SK 반도체와 삼성 반도체가 대대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SK 공장은 용인 쪽에, 삼성 반도체는 평택 쪽에 해가지고 라인을 점점 더 증설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시장이 회복되는 때를 2024년 경으로 보고 있다. 이래서 이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그 반도체 시장이 대사이클이 형성될 거라는 전망하에 그 대사이클을 준비하기 위해서 SK와 삼성은 그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회복되는 시간은 2024년이지만 주식은 1년에서 6개월 선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량을 모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좋아하는 차이나 전기차 그래프입니다.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3일 연속 상승인데요. 일봉으로 봤을 때 어떤 판단이 안 썼을 때는 위에 일자를 2자로 한번 고쳐보면은 조금 추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일봉의 2일 차트를 보면은 지금 어제 오늘 보면은 이제 망치와 역망치, 매도와 매수세가 지금 팽팽하게 서로 겨루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는 것도 싫어하고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 관련 뉴스인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은 북미 쪽, 중국은 유럽 쪽으로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2030년까지 연 33% 성장, 어마어마한 성장률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수급난, 공급망 부재 속에서 급속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배터리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51%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 중 중국이 지난해만 134% 성장하여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어제자 뉴스인데요. 만 트럭 버스 플러그십 전기 트랙터 공개, 배터리 공급사 LG 에너지 솔루션 CATL 낙점이라는 기사입니다. 수소차 기술이 있지만 전기차로 올인하는 분위기다라는 내용이고요. 2024년 시장의 완전한 양산 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소비자 인도 시점은 유럽 기준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전기 트럭 배터리는 중국 CATL로 공급받고 전기 버스용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위에 그림이 버스고 밑에 그림이 이제 트럭입니다. 근데 배터리는 트럭에 더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트럭이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트럭은 경유를 주유하면은 그 화물을 싣고 연비가 2km에서 3km 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가 전기차 배터리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CATL이 공급하는 2차 전지 양이 훨씬 많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푸틴이 더 많은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위협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궁지에 몰리면 핵이라는 비상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젤런스키 대통령이 나토라는 그런 가입을 좀 가입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숨기고 비밀스럽게 했으면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어느 정도 희생이 안 따랐고 지금과 같은 이런 큰 세계적인 위험이 닥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합병하기 위해 이동함에 따라 푸틴은 또한 핵 위험에 대한 경고를 갱신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양국이 적당한 선에서 휴전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지사에 대한 건데요. 오늘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됐습니다. 오늘 하루에 거래량하고 그 상승과 하락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뭐 세력이 여기서 끝낼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금부터는 롤러코스터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번 수익 한번 건져 보겠다라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